오늘은 반영구 화장 국가자격증 대비 두 번째 시간으로 첫 시간에서는 저자들이 반영구 화장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목인 반영구 화장 개론의 반영구의 정의, 목적, 기능, 기원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강좌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해당 강좌에 대한 학습 파일을 PDF 형식으로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상과 같이 학습하시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개론에서 첫 번째로 반영구 화장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반영구 화장의 정의는 크게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는 문신으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미용 화장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로 얼굴에 시행하는 장기적인 유지력을 지닌 반영구적 미용 화장술을 말하고 결점을 수정, 보완하거나 미용을 목적으로 천연 재료를 활용하여 피부 표피층까지 색소를 주입하는 미세 색소 주입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얼굴 이외에 두피나 일부 신체의 결점을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 즉 반영구 화장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반영구 화장의 정의는 미용이나 결점을 수정 및 보완할 목적으로 주로 얼굴 부분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얼굴 부분에 시행하는 반영구적인 미용 화장술을 말하며 피부 표피층까지 천연색소를 주입하는 미세색소 주입술을 말한다. 또한 내적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표출하여 내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학이자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한국의 반영구 화장의 정의인 좁은 의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의 반영구 화장의 정의는 주로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나 일부 신체의 결점을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시행하는 일명 준의료적 성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좁은 의미의 반영구 화장은 주로 얼굴 부분에 한정한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대한 것으로 미용에 속하게 되면서 특정 부분만, 즉 얼굴의 특정 부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영구 화장의 정의는 미용이나 결점을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주로 얼굴에 시행하는 반영구적 미용 화장술을 의미한다라는 것과, 넓은 의미의 포괄적 의미의 반영구 화장은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나 신체의 일부 부분도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반영구 화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반영구 화장의 국가별 사용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반영구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 명칭이 사실은 다양합니다만 주로 세미 퍼머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세미 퍼머넌트 이외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피그먼트라고 하는 반영구 화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피그먼트는 문신인 타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피그먼트라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컨투어 메이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문신이 발전하면서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구 문신인 퍼머넌트라는 용어가 추후에 반영구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퍼머넌트라는 영구 문신이 이 반영구 화장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서 그냥 퍼머넌트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롱타임 라이너사에서 컨투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마케팅 용어로 여러 나라에 퍼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컨투어 메이크업이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트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반영구 화장 이름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퍼먼트 코스메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라별 반영구 화장에 대한 국가별 사용 명칭 이외에 그 시술 영역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술 영역은 반영구 화장 도구를 사용했을 때 시술할 수 있는, 시술 가능한 영역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반영구 도구를 활용했을 때 최대한 시술 가능한 범위는 얼굴이나 헤어, 흉터라든지 위장 부위까지 해당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섀도우와 볼터치가 추가적으로 더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구 화장에 대응하는 명칭들은 세미 퍼먼트, 마이크로 피그먼트, 컨투어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 자, 그리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퍼먼트 코스메틱이라는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명칭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반영구 화장에 대신하는 이러한 명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로 다시 한번 각 나라의 반영구 명칭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도 화면이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피그먼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미 퍼먼트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세미 퍼먼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여러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컨투어 메이크업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퍼먼트라고 하는 영구 문신이 반영구 화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의 롱타임 라이너사에서 컨투어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마케팅 용어로 여러 나라에 퍼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컨투어 메이크업이 반영구 화장을 대신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트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으로 반영구 화장 이름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구 화장의 명칭 3개 지도를 통해서 반영구 화장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서 반영구 화장에 대한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우리 퍼머먼트라고 하는 영구 명칭의 경우 유럽, 영국 등에서는 반영구 화장으로 혼용 사용되었고 미국은 자격증을 통해 타투 문신 자격증과 반영구 화장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피그먼트라는 자격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2000년대 초 도입 시에는 우리 퍼먼트라고 하는 영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21년 현재 영구라는 퍼먼트와 별개로 반영구 화장인 세미 퍼먼트 메이크업으로 분리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영구와 반영구 화장은 그 사용 도구가 다르고 사용 색소라든지 시술 깊이, 시술 후 유지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영구는 문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발전하고 반영구 화장은 독립적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실용 미용 기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 NIC 이렇게 되어 있죠. 이 NIC는 미국 주연합 자격증 협의회에서 만든 자격증, 타투 문신 자격증과 반영구 화장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피그먼트 자격증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목적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본능적, 두 번째 실용적, 세 번째 신앙적, 네 번째 표시적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미적 추구를 위한 매력의 표현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영구 화장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의식으로 행해져 오던 문신이 반영구 화장으로 발전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아인 문신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표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문신이 반영구 화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노예에게 문신을 사용하여 신분을 표시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영구 화장의 기능을 살펴보면 물리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변화죠. 반영구 화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외형적인 미적 효과를 얻고 미적 변화를 주는 기능, 즉 미화 기능이 물리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이라는 건 개인의 사고방식과 가치 추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이 바로 반영구 화장의 기능 중 심리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회문화적 기능이라는 건 사회적 관습이나 신분이나 직업의 표시 또는 의사 전달의 표시로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반영구 화장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반영구 화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챙겨 두셔야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반영구 화장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영구 화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기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을 주로 하는 것이 반영구 화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조화라든지 대비, 변화, 대칭, 그라데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구 화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창조하여 통일감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짱구 눈썹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화로서는 전체적인 얼굴 이미지와 조화를 주어야 될 것이고, 대비라고 하는 것은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해서 색의 대비 효과를 적절히 줘야 되겠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과 선을 활용하여 입체감의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고요. 대칭은 얼굴형 및 눈썹, 아이라인 등의 좌우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라데이션이란 색을 고르게 잘 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반영구 화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조건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반영구 화장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의 기원을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식설은 인간의 미적 욕구와 본능의 장식적인 수단이 문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은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는 미적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원시 인류는 자연의 영향을 받아서 꽃과 동물 문양 등을 문신 등의 형태로 피부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 유인설을 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이성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신체를 치장하거나 가꾸었다고 보는 것이죠. 또는 뭐 상처나 흉터 등의 결점을 보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호설을 둘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장, 은폐시키기 위해 했던 치장이 미화수단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죠. 문신의 경우 몸에 그려서 악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믿고 그려졌으며 이것이 차츰 장식적인 요소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설을 줄 수가 있죠. 일종의 주술, 종교적 욕구로 잡기나 악마를 물리치고 자신과 부족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서 발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무아인들은 대개 어릴 때부터 문신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문신을 하지 않으면 죽은 후 조상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분 표시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정 집단에서 지위나 신분, 계급, 성별 등을 구분해주는 표시로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문신 등은 족장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각 종족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반영구 화장의 기원은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장식설, 두 번째 이성 유인설, 세 번째 보호설, 네 번째 종교설, 다섯 번째 신분 표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영구 화장의 그래서 기원은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될 부분을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반영구 화장의 기원을 시험 출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반영구 화장의 정의, 목적, 기능, 기원, 각 나라별 반영구 화장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영구 화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